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들의 절망과 혼란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이제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다는 탄식만 넘쳐납니다. 그런데 집을 팔고자 하는 주택 소유자들 또한 수요가 없어짐으로써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부동산 정책인지 알 수 없습니다. 사고 싶은 사람과 팔고 싶은 사람이 모두 고통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권에서는 문제 없다, 집값 폭등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근거 없는 낙관만 가득합니다. 국민들의 걱정이 진정 들리지 않는가 봅니다. 국토부 주택정책실장은 연소득 9천만 원 이하의 생애 최초 구입자가 9억 이하 주택을 매매할 경우에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므로 문제없다라는 식의 엉뚱한 소리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서울의 평균 아파트값이 14억 3천만 원에 달합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한심한 인식에서 빨리 탈출해야 합니다. 부동산 정책의 중심은 서울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정부 당국자들이 서울 집중을 분산해야 된다고 하는데 일자리는 서울에 있는데 주거는 거주는 경기도에서 하라는 것은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일자리의 지방 분산 없이 주택 매매 수요만 억제해서 지방 분산을 유도하겠다는 발상, 그것이 바로 서울 추방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속하게 양질의 서울 아파트 공급을 확대해야 합니다. 지난 9.7 대책은 135만 호 공급 계획 중에서 75%에 달하는 무려 101.5만 호가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는 경기도 공급 대책에 불과합니다. 서울 주택난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숫자 맞추기에 불과합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더 심각합니다. 평택, 양주, 의정부, 용인, 남양주 등 이미 미분양이 발생한 지역에 신규 공급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공급 지역과 수요가 전혀 맞지 않는 주먹구구식 계산입니다. 지금 필요한 부동산 정책은 서울에서 바로 체감되는 공급 확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도심지에 대한 종상향 정책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리모델링 활성화를 포함을 해서 전체적으로 절차와 규제를 완화해야 되고 정비사업 인허가도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패스트트랙을 도입해야 됩니다. 이미 서울의 아파트는 희소자원이 되었습니다. 이제 단순한 공급 숫자가 아니라 실제 입주 가능한 집을 늘려줘야 합니다. 이러한 서울주택 공급 확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이고 과감한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합니다. 어제 제안을 했지만 다시 한번 여당에 요청을 합니다. 정부와 여야 서울시가 함께 참여하는 부동산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합시다. 서울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여야 정치권, 정부, 서울시가 사심없이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당에서는 당내 기구로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구를 조속히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민생지 대본, 이러한 기치 아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 논의되기를 이재명 정부와 여당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특검 관련입니다. 조원석 정치특검의 평택 오산 미군기지 압수수색에 대해서 주한미군이 우리 정부에 공식적으로 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때 거론한 이후에 주한미군까지 공식적인 항의를 전달한 것은 한미동맹 72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심각한 외교 참사입니다. 지금 아직도 한미 관세 협상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공안 정국이나 다름없는 내란 정국으로 모자라서 외환 정국까지 조성해 보려고 무리수를 두다가 심각한 외교 참사를 초래한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한덕수 전 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조은석 특검의 무리한 영장 청구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박성재 장관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할 뿐 아니라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우리 당을 내란죄로 엮기 위한 무리한 강압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젊은 직원들을 매일같이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도 제가 근무하고 있는 원내대표실 직원을 불러서 장시간 조사를 이미 예고하고 있습니다. 의총을 소집하는 문자 메시지를 갖고서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조작해 보겠다는 완전히 무리한 정치적 망상수사입니다. 다른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민중기 특검은 이름만 김건희 특검이지 김건희 여사의 직접 관련이 없는 사건들에 대한 별건 수사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야당 의원들을 엮어서 구속시켜 보겠다는 망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리수를 거듭하다 보니까 결국 산후조리원에 입원해 있는 산모를 압수수색하는 만행을 저질렀고 급기야 양평군청 공무원을 죽음으로 내몬 살인적 강압수사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명현 특검은 또 어떻습니까?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인 김장한 목사님과 이영훈 목사님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한 김장한 목사님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를 수차례 시도했고 공판 전 증인신문까지 청구했습니다. 90이 넘은 원로 종교인을 상대로 너무 가혹한 인권 탄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권 탄압과 종교 탄압이라는 각계의 지적에 대해서도 철저히 귀를 닫고 있습니다. 반인권, 반자유, 반헌법 3대 특검은 지금 즉시 해체해야 합니다. 지난 15일 무비자 입국한 중국인 3명이 제주시 도심 한복판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쳤다가 제주공항에서 가까스로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9월 29일 무비자 입국 시행 첫날 크루즈선으로 인천항에 입항했다가 잠적한 중국인 6명은 3주 가까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행방을 알 수도 없습니다. 우려했던 일들이 이처럼 무비자 입국 시행 초기부터 현실화함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감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방치한다면 중국인 관광객 유치 효과보다 내국인 관광객 감소에 따른 역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여행업계의 우려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것은 혜택을 주는 것이지 허용하지 않는 것이 차별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국민이 먼저입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고 추진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 조치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